자, 18번째 시간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공짜를 볼까요? 자, 공짜는 8, 8 획수의 2획, 총 4획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공짜는, 자, 그림을 봅니다. 이건 8, 8. 이건 동그란 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게 옛날 각골물이 나는 약 3,500년 전에 걸쳐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음도 공이에요. 여기 동그랗게 우리는 동그란 걸 공이라고 그러죠. 그럼 공평하다는 뜻인데, 공평하다는 뜻은 과연 무엇일까요? 공평하다는 것은 누구한테나 다 고르게 적용시키는 것. 누구 한 사람한테 특별하게 잘해주는 게 없고, 니나 나나 똑같이 나눠주거나 똑같이 고르게 행하는 것을 공평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짜는 공평한 공, 되는 평자도 평평하다, 고르다는 뜻을, 공과 평은 똑같습니다. 누구나 똑같이 대하거나 똑같이 해주는 것, 한 사람한테 치우치지 않고. 자, 우리가 공 그리면은 입이 이렇게 동그랗게 말리고, 입 옆에 보면 이렇게 주름이 양쪽으로, 입가에 주름이 이렇게 지지죠. 이건 입가에 주름이고, 이거는 공할 때 입을 동그랗게 이렇게, 예, 소리 내는 모양입니다. 또 왜 그럴까? 우리가 공이라는 것은, 동구는 원을 이야기하죠. 자, 평면이나 직선 같은 거는 처음과 끝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은 처음과 끝이 어디 있는 줄을 알 수가 없어요. 어디서부터 시작하더라도 똑같이 하다 보면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맞대게 되겠죠. 그게 시작점과 끝이 없다. 어디서라도 똑같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8, 8 나눌 8자이기 때문에 양쪽으로 나눠져 있죠. 그래서 모두에게 똑같이 한 사람한테 특혜를 주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똑같이 나누어준다. 그래서 공평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 여러 사람한테 공평하게 하기 때문에 여러 공익, 익자는 여기서는 더할 익자예요. 더하다, 익. 그래서 한 사람한테 특혜를 주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 여러 사람한테 똑같이 이익을 나눠주는 것을 공익이라고 합니다. 그런 재단을 공익재단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관청공, 벼슬공. 자, 관청은 임금의 지시로 나라 일을 하기 위해서 누구 한 사람한테 잘해주면 안 되겠죠. 그러면 반란이 일어나거나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법에 의해서 모든 백성들에게 똑같이 적용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벼슬아치고, 그런 사람들이 관청에서 나라 일을 보죠. 그래서 관청공. 공무원 그러면은 이 무자는 일무자, 힘쓸 무. 그래서 나라 일에, 관청에서 나라 일에 힘쓰는 원자는 그런 사람, 원자는 인원은 사는 원자입니다. 그래서 관청에서 나라 일을 하는 사람, 공적인 일을 공평하게 집행하는 사람을 공무원이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기인공. 이런 사람들은 나라 일을 보려고 그러면 글도 잘 알아야 되고, 많은 사람들도 잘잘못을 가리려고 그러면 학식도 많아야 되고, 그래서 이런 사람은 벼슬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다 존경하거나 높이 보겠죠. 그래서 이런 사람을 귀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귀인, 귀한 사람, 높은 사람, 일반 사람과 다른 평민과 다른 사람, 벼슬을 가진 사람. 그래서 공자 그러면은 이거는, 예, 귀한 집안, 즉 귀인의 자식을, 귀한 집안의 자손을 공자라 그래요. 그 다음에 높일공.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다른 사람한테 존경을 받는 대상이겠죠. 그래서 높이다, 우르르 보다. 그래서 충무공 그러면 충공, 이순신이죠. 무는, 여기서는 무자는 군대무, 호반무, 혹은 무기, 전쟁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전쟁을 통해서, 즉 무로서 나라에 충성을 다한 그런 사람, 공은 그런 귀인, 그런 높임을 받는 존경을 해야 되는 그런 분을 갖다가 충무공. 이 공이라는 것은 나라에서 큰 공을 시한 사람들한테는 전부 다 공이라는 시호를 다 붙여줍니다. 예, 그런 이름을 하나씩 다 붙여줘요. 자, 두 번째, 여기 보면은 공공자인데, 자, 이거는 자인공 부수의 2획, 총획수 5획 이렇게 되겠죠. 아, 자인공 부수가 아니구나. 힘력자 부수. 제가 잘못했습니다. 자, 이거는 힘력 부수 2획, 3획. 힘력 부수 3획, 총 5획이 됩니다. 자, 공은, 이 공을 음을 빼고 나면 이게 남죠. 그래서 하나, 둘, 힘력 부수 3획, 총 5획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공은 뭐냐? 자, 이 공자는 우리가 앞선 시간에 배웠습니다. 이런 큰 도구를 가지고
성 같은 걸 쌓을 때 황토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다진다 그랬죠. 그러면 쿵쿵쿵쿵 소리 납니다. 그래서 음도 공입니다. 쿵쿵쿵 궁. 중국어는 궁이죠. 음이 궁으로 소리가 나요. 그래서 이런 도구를 사용해서 사람들이 어떤 물건을 만들거나 어떤 일을 해내거나, 근데 이런 성벽 쌓는 것은 자기 힘력자가 있으니까 내가 열심히 힘을 쓰거나 노력해서 이 성을 내가 쌓죠. 이거는 내가 힘들어 쌓은 결과입니다. 그래서 공이라는 것은 힘들어서 이루어내는 결과를 공이라 그래요. 그래서 뒤에 힘력자가 붙어가 있고, 공로 그러면 로자가 여기서는 수갈로, 힘들로, 위로할 로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 공로가 뭐냐? 이 공과로는 똑같습니다. 뜻이, 공과로는 내가 열심히 힘들이고 수고해서 이루어낸 어떤 결과물을 공로라 그래요. 그래, 그 사람이 공로가 있다 없다 할 때. 그 다음에 무공, 이 무자를 아까 이야기했죠. 호환무, 군대무, 전쟁무. 그래서 전쟁으로, 자, 무자는 무기를 가지고 전쟁해서 저희가 이루어낸 공적, 이룬 공적을 무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공이 높다, 낮다 할 때 이렇게 씁니다. 다음 3번, 칠공자인데, 여기도 음이 공자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공자 빼고 나면 칠복자만 남아요. 칠복, 삼액, 전체 부수 칠액. 치다. 자, 이 공이라는 도를 가지고 쿵쿵 쳐서 성을 쌓거나 성벽을 쌓거나 집을 만들거나 하죠. 그래서 칠공이라 그러는데, 공격거는 격자도 칠격자입니다. 그 적을 무찌거나 치거나 적을, 예. 그래서 이 격자는 적을 쳐서 없앤다, 깨부수다 할 때 공격이라 해요. 공과 격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닦다, 다듬다. 자, 요런 돌이 있어요. 돌이 있으면은 요거 가지고 내가 어떤 물건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한쪽 이렇게 적당하게 깨부수어서 어떤 물건을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깨부수거나 다듬다, 그래서 닦다, 다듬다 할 때, 예. 도 이거 똑같이 공입니다. 그래서 전공, 이 전자는 오로지 전자인데, 오로지 어떤 하나만 한다. 그래서 네가 자네 전공이 뭐고, 예, 미술, 음악, 미술 전공, 음악 전공, 작곡 전공할 때, 그래서 오로지 어떤 한 가지 내가 다룰 수 있는 학문만 잘 다듬어서 하는 것을 전공. 아시겠죠? 전문적으로 어떤 것만 내가 잘 다듬어서 하는 학문을 전공이라고 합니다. 다음 4번 보면은 구멍혈자가 있는데, 자, 이 글자는 보면은 옛날 글자 이렇게 생겼어요. 이건 뭐냐? 자, 옛날 사람들은 집을 만들 때, 물론 자기들이 벽돌을 사용해서 집을 만들기도 하겠지만 일반 평민들은 집 만들기 사실 쉽지가 않죠. 그래서 중국은 땅이 전부 다 황토입니다. 언덕도 황토 언덕이 많고, 그러면은 이런 황토 언덕이 있으면은, 황토 언덕은 사람이 도구로 파기가 쉽겠죠.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굴을 만들어갖고 안에서, 동굴 안에서 굴을 만들어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황토를 양쪽에 이렇게 파서 구멍을 뚫어서 안에 들어가가지고 이게 잘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끊겨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움집에서 굴을 만들어서 동굴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구멍공, 굴. 자, 구멍공이 아니고 이는 구멍혈이죠. 혈, 굴혈. 그래서 구멍은 동그랗게 이렇게 파고 들어가기 때문에 양쪽에 이렇게 파고 들어가죠. 한쪽만 파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구멍을 이렇게 파고 들어가기 때문에, 예, 구멍혈, 굴혈이라고 합니다. 자, 혈거 그러면은 거자는 이거는 살거, 집거, 거주하는 뜻이죠. 그래서 이거는 동굴 안에서 사는 것을 혈거라 그래요. 그 다음에 묘혈 그러면 묘자는 이게 무덤 묘자죠. 그래서 죽은 사람을 묻기 위해서 파는 무덤 구멍을 묘혈이라 그럽니다. 다음 5번. 자, 여기 보면은 방금 배운 구멍혈자에다 구멍공자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구멍혈자가 부수고 나머지는 3액이기 때문에 두 개 합치면은 8액이 됩니다. 자, 쓰는 순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쓰겠죠. 위에서 아래로. 한자에 쓰는 순서는 여러 번 말했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왼쪽에서 오른쪽. 그래서 자, 요거는 구멍을, 이 공자는 장인공, 만들공, 어떤 도구 가지고 쿵쿵 다진다, 판다 그랬죠.
그래서 황토 지금 언덕을 어떤 도구 가지고 쿵쿵 소리 내면서 이렇게 양쪽으로 파는 겁니다. 파면 안에가 동그랗게 이렇게 구멍이 생기겠죠. 거기서 사람이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안에 구멍이 파내니까 안에가 공간이 비더라. 그래서 공간, 간자는 사이 간자, 틈간. 공간이라는 것은 이쪽과 저쪽에 중간에 있는 틈 사이를 공간이라고 해요. 이 간자가 사이 간자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늘공. 자, 우리가 땅, 지상 위에는 집도 있고 사람도 있고 풀도 있고 나무도 있고 동물도 있고 많이 있는데 하늘은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하늘은 텅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공, 공중 그러면은 하늘, 중, 가운데 중, 속중자죠. 땅과 하늘 사이에 중간에 비어 있는 곳, 그것을 우리는 공중이라 그래요. 다음 공상. 자, 비어 있다는 것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손에 비어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헛되다 아무것도 없다. 손에 진 것이 없다. 그래서 공상 그러면은 상자 생각상, 이거는 상자는 생각할 상자예요. 그래서 이룰 수 없는 헛된 생각을 우리는 공상이라고 합니다. 옛날에 공상과학 소설 하는 게 있죠. 근데 지금은 공상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시간이 흘러서. 다음 6번. 열매 과자를 보면은, 자, 쓰는 순서부터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쓰죠. 여기서는 한 획을 써야 됩니다. 여기 나무목자이기 때문에 나무목 부수 4획, 전체 획수 8획이 됩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은 밑에가 나무목이 위에는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 있는 데다가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뭐냐? 나무에 열린, 나무 가지에 열려 있는, 안에가 꽉 차가 있는, 속이 꽉 차 있는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차 있는 열매. 예. 그래서 열자는 열리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무에 열려 있는, 나무 가지에 열려 있는 하나하나 어떤, 예, 사물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과실 그러면은 실자는 이게 열매 실자예요. 그래서 과와 실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열매는 우리 다른 말로 과실, 혹은 우리 말로 과일을 그러죠. 그 다음에 길가가. 자, 나무라는 것은 뿌리가 돋고, 그 다음에 줄기가 오르고, 나무 줄기에 가지가 생기고, 그 다음에 잎이 생기고, 여기에 최종적으로 열매가 열리죠. 열매가 열려야 결국 여기서 열매 안에 씨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가지가 떨어지고 열매 씨가 땅에 떨어지면 다시 또 후손을 이 씨가 땅에 묻혀서 다른 후손을 또 그대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나무가 자기 할 수 있는 가장 마지막 단계가 뭐냐? 그게 열매를 맺는 일이죠. 그래서 결과라는 것은 원래 결과는 결자, 매질 결자입니다. 열매를 맺는 게 원래 결과예요. 그런데 어떤 일정한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해낸 어떤 상태를 결과라고 합니다. 열매 맺는 게 가장 나중에 하는 일이기 때문에 나무가 가장 나중에 하는 일이 열매 맺는 일이죠. 그러고 씨를 퍼뜨리고 구실을 갖자. 자, 열매는 보면은 거의 다 과육이 단단합니다. 무르진 않아요. 그래서 아주 단단하다 구세다. 그래서 과감, 그럼 감자는 이게 용감할 감자죠. 아주 구세고 과감한 행동을 우리는 과감이라고 해요. 과감. 그 다음에 과연. 과연은 과자에다가 이 연자는 그렇다, 그럴련, 그렇구나 이런 뜻입니다. 근데 과연은 생각해보니까 정말로 과자는 결과가 그렇다 이런 뜻입니다. 생각해보니까 정말로 결과가 그런 게 과일이라고 해요. 자, 7번 봅시다. 자, 7번 보면은 말씀 문자에다 뒤에는 결과 같자, 열매가 결과 같자겠죠. 자, 요거는 말씀 음부수에 과자를 빼고 나면 말씀 문자만 남아요. 8획, 총액수 15획인데, 자, 옛날에는, 지금은 자본주의 시대라서 내가 돈이 있으면은 얼마든지 땅도 사고 밭도 사고 집도 살 수 있지만 옛날에는 거의 다 이게 나라 것이거나 인간 것이었어요. 그래서 내 것이 없었다. 사유재산제가 아니었습니다. 옛날에는. 그래서 나라에서 땅을 주면은 이 땅을 잘 일궈서 열심히 한 해 동안 농사 지어서 그 중에 일부분을 세금으로 냈죠. 근데 세금을 땅을 빌린 대신에 세금을 내지만은 이거 말고 또 다른 세금도 종류가 많았습니다. 자기 집안에 식구가 많으면 사람 무리마다 세금을 내야 되고, 특산물 있으면 특산물마다 세금을 내야 되고, 전쟁에 나갈 사람이 있으면 전쟁에 나가는 사람도 세금 줘야 되고,
그래서 일일이 전부 다 자기가 1년 동안 수확한 결과에 대해서 어떤 부수에, 이 세금 매기는 부수에 있는 사람들 도달하면서 일일이 전부 다 묻거나 전부 하나하나씩 다 체크해서 세금을 매겼어요. 그래서 세금을 매기다. 그래서 과세 그러면은 세금을 매기는 것이 과세입니다. 이 세자가 세금 세자입니다. 그 다음에 일목시라고 하는 것은 내가 1년 동안 열심히 일한 그 대가가 결국은 세금이죠. 세금 내고 나머지 것이 내 것이니까. 그래서 일과 그러면 매일매일 내가 하는 일이 일과입니다. 날마다 하는 일, 날일자니까. 헤아릴 같자. 생각보다 헤아리다. 자, 세금 매기려면은, 그 다음, 그 해 수확이 얼마인지 잘 헤아려서 그 식구 머리 숫자에 따라서 땅은 똑같이 주더라도 식구가 많으면 농사를 많이 짓겠죠. 수확도 많고. 그래서 하나하나씩 전부 다 헤아려서 세금 매기 때문에 헤아리다. 고가 그러면 고자도 여기서는 헤아리다, 살피다, 시험치다 이런 뜻이에요. 이 과자는 헤아리다. 고와 가는 똑같죠. 그럼 고가는 뭐냐? 내가 일정한 기간 동안 일이라는 뜻을, 여기 과자는 일이라는 뜻도 있으니까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일에 대해서 성적을 매기는 게 뭐다? 그게 고가고, 그걸 데이터화한 게 점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가 점수라고 그러죠. 그래서 학교에서도 시험을 잘 쳐서 고가 점수를 많이 얻어야 좋은 학교 갈 수도 있고, 사회 나가서도, 회사에서도 열심히 잘해서 고가 점수를 잘 얻어야,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습니다. 자, 부서. 이 부서는 이거 세금을 매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는 자리니까, 생산과, 생산은 원래 날생, 산자도 나을 산자죠. 그래서 자식을 넣거나, 새끼를 치거나 하는 것을 다 생산해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활동하는데 필요한 모든 물건을 다 만들어내는 것을 생산이라고 그러고, 그러한 부수를, 담당하는 부수를 생산과라 그럽니다. 자, 그래서 18번째 시간을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